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카메라 잠깐 켜주십시오. 네네. 잠깐만 켜주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녹화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로 캡처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꺼주십시오. 자, 오늘은 이제 정규 프로그램 10가지 번외편으로 실제 코디네이터 활동하실 선생님들께서 그 학교에 방문을 하셨을 때, 기본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알고 계셔야 할 그 행정적인 그 면에 있어서 그 운영 절차에 있어서의 돈 쓰는 거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해드릴 텐데, 그, 닐 교수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약간 티키타카 대담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닐 교수님이 또 저한테 궁금한 거를 교사 입장에서 또 질문하시고 그거를 답변해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하츠사업단의 이제 그 운영 총괄 쪽을 맡고 있는 부단장 김석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는 이제 그 인하대에서 겸임 교수하고 있고 인천에 있는 송도중학교에서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닐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낯설게 그래. 낯서세요? 낯설죠? 네. 왜 갑자기?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최소 운영차 시가 어떠한 묶음과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자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닐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 겁니다. 어,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그 이 사업이 실제 시작된 게 어, 몇 월부터였더라? 한 실제 사업 공고가 난 게 4월, 5월이었고요. 그다음에 8월, 7월, 8월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래서 선도 운영기관 5개 기관을 뽑아서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됐었었는데요. 이제 창의재단에서 아주 자신감 있게 10개의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10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이제 차시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으로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 2시간, 그 다음에 필수 4개로 교원의 교실혁명 역량 이해, 전체교원 대상으로 2시간, 학교의 지속가능 리더십 함양 6시간, 교실혁명을 위한 학부모 이해 2시간,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교육 3시간, 이게 이제 필수 4개고요. 그 다음에 또 필수 하나가 학교 교육과정 평가 완료 8시간, 나머지가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5시간,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이제 격가지에 해당하는 이제 베이스에 해당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원래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의 핵심 프로그램이 7번, 8번, 9번입니다. 그 중에서 8번, 9번이 가장 핵심이에요. 교과별 전문 과정 트랙하고 주제별 심야 과정 트랙, 초, 중, 고 각각 3개씩에서 6개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설계하는 방법을 어떤 그 전문 과정이라든가 주제별로 만들어서 거기에 AIDT라든가 테크놀로지를 다양한 방법론적으로 적용을 해서 수업을 혁신하는 구체적인 예를 연수를 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이 각각 초, 중, 고별로 10시간씩 잡혀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투입이 됐었었는데 이게 스토리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선도 운영 기관이 학교 모집에 아주 매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차시가 너무 많고 다 더하면 57차시거든요. 근데 이제 필수로 지정한 거하고 어,
이거는 이제 1차 선도 운영 기간 때는 필수는 아니었습니다, 얘네들은.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볼멘 소리 하고 나 안 하겠다고 하고 코디네이터들도 이제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운영을 맡은 주관기관도 솔직히 모르죠. 다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볼멘 소리가 있고 운영이 실질적으로 힘들고 학교는 이미 교육과정과 회의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 다 짜져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중간에 끼어들어갈 수가 없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창의재단은 그냥 무조건 하라니까 운영기관은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했는데 결국엔 안 된 거죠. 그래서 선도 운영 과정을 거쳐서 아 이건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제 생각에는 8번, 9번을 필수 과정으로 놓고 나머지를 좀 격가지로 그냥 이해라든가 전반적인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하면은 좋았을 텐데, 어, 얘네가 좀 악수를 뒀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그냥 필수로 해버리고요. 나머지를 차시를 풀어버렸어요. 뭐 저희 입장에서 뭐 땡큐긴 한데, 이 10가지 프로그램 중에 5개를 필수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5개로 했는데, 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필수 5개, 플러스 선택 2개입니다. 근데 권장 차시를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원래 이제 정석은 8번, 9번을 필수로 하고, 차시를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선택으로 하게끔 했었어야지 정상인 거죠.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해야 해당 학교에서 디지털 기반으로 교육을 혁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줄창 그냥 특강, 그냥 뭐 기술적인 해소, 그다음에 관리자 교육, 학부모 교육, 학생 교육, 이것도 특강. 데이터 기반 현장 연구는 생소하다 보고 거의 이제 선택하는 데가 없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평가 완료도. 어떻게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의 핵심 베이스인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어떻게 평가할 거냐. 어떻게 이제 성찰하고 완료할 거냐니까. 근데 원래 이랬던 것들이 이제 요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 어쨌든 저희는 10개의 기본적인 필수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기본은 지켜야 되니까. 10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이것들을 가지고 코디네이터,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이제 이번 주부터 스타트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정규 10개의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에 전달되기가 힘든 구조인 거는 현실입니다. 그다음에 선도 운영기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우리는 교실 혁명 역량 이해됐고 다 됐고 그냥 테크놀로지 AI DT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달라. 그다음에 당장 현장에서 학교 수업을 할 때 AI 코스웨어라든가 AI 에듀테크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 학교가 굉장히 많았답니다. 그래서 인하대 하치사업단에서는 B트랙에 해당하는 총 20개의 에듀테크 서비스들의 사용 방안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만 개발한 게 아니라 매뉴얼적으로 조금 소개를 하고 그거를 이제 수업에 어떻게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3차 시송 정도 수업이 가능한 교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리 캔버스, 캔바, 패드렛, 챗GPT, 구글 클래스룸, 뭐 생성형 뭐 AI 미드저니, 챗GPT 스페셜 AI 동영상 편집 툴, 시각화 툴, 그다음에 수업 활용 방안 전자칠판, 그다음에 코디네이터를 위한 학교 컨설팅 노하우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저번 주에 한번 했었죠. 그다음에 AI 코스웨어인 수학, 마타 수학, 원어워, 앨리스에 대한 교환도 좀 준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교육계획서를 이제 새롭게 다 뒤집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개발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실제 정규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 교육 방법을 이 정규 프로그램에 집어넣는 방법이 중요한데 어쨌든 기준을 풀어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두 개 A, B, C, D, E 이렇게 알파벳이 붙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닐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교육 프로그램의 묶음과 최소 차시에 대해서. 아, 이게 사실 어제 다 설명을 한 거여서, 근데 뭐, 이제 뭐랑 별 뭐가 필요는 묶였는지는 없는데, 말씀 안 하셨죠.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기술적 A, 애로사항 지원하고,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수님 설명해 주셔야 돼. 저기 아, 비고에 있는 ABCD 묶음 말이에요. 네네. 그럼 네, 이거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하고 교원의 역량 이해를 운영 차시가 이미 제한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그냥 한 차시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수 5개, 선택 2개가 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 차시로 구성하면 7시간이면은 끝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너무 그 저기 날로 먹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13차시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하고 교원의 교실혁명 역량 이해를 2개를 묶어서 3차시로 꾸린 게 이 A라는 그 알파벳으로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 D, E 해서 총 5개에 해당되는데요. 요 2개가 묶여서 A. 그래서 교사 대상으로 1회 3차 시의 강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의 지속 가능 리더십하고 교실 혁명의 학부모 이해를 요걸 2개를 묶어서 D로 묶어서 어,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부모하고 관리자 연수를 동시에 이제 같은 날 오픈을 해요. 그래서 이제 2클래스를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개설을 해도 된다라고 안내를 하셔도 되고 또는 근처 여러 개 이제 그 운영 지원 기관에서 알려줄 겁니다. 당신네가 나가는 학교와 가까운 학교가 총 몇 개 정도가 그룹핑이 가능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이제 코디네이터들끼리 소통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요 2가지에 대해서는 3번과 4번. 그러면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 교장, 교감, 각종 부장들, 그다음에 학부모도 뭐 학부모 회장, 부회장 뭐 이 정도. 그래서 각 학교별로 두세 명씩만 5개 학교가 모이면 한 열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은 장소를 하나 대관을 하고 그 2클래스를 여는 거죠. 그래서 강사 2명이 교장 교육을 하고 학부모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부모에게는 이제 개념 기반 교육 과정, 이제 어떻게 교육이 바뀐다, 테크놀로지가 어떻게 적용돼서 수업이 활성화된다라는 내용을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지속 가능 리더십에 대한 이제 교환이 만들어져 있으니 그거대로 또 강의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5개 학교가 이 2개는 필수에 해당되거든요. 2개의 필수 교육 과정이 클리어가 됩니다. 묶으실 경우에. 그래서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그 2개를 딴 사람한테 떠넘겨 버리는 개념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기획을 하셔가지고 학교의 담당자에게 안내를 해주시고 어떻게 지역 단위로 묶어서 한 큐에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우리 학교는 관리자분이나 학부모들이 우리 학교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냥 학교에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2개를 묶어서 D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은 기본 3차 C짜리 학생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디네이터 분이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사전에 연습하셔서 본인이 그냥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다른 강사를 배치시켜 주셔도 되고. 그러니까 코디네이터의 권한이 좀 막강한 편이에요. 강사 배치 권한, 그다음에 교육 내용 결정 권한, 차시 결정 권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이제 예산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까지 있으니까 운영 지원기관의 담당자하고 잘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가 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학생의 대상 디지털 문해 교육은 2가지 종류로 학교급별로 총 6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게 안내가 이제 곧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 디지털 리터러시 그 교육에 해당되는 초등학교 2개 프로그램, 중학교 2개 프로그램, 고등학교 2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 그쪽 학교에서 뭐 이제 좋아하는 걸로 이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번은 어쨌든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B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 요게 이제 교사 대상 교육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 한류. 얘하고 묶여서 3차 시로 1회 교육으로 C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A, B, C, D까지 하시면은 이제 13차시로 클리어가 됩니다. 근데 이제 IB 베이스로 IB 준비학교라든가 뭐 아니면 정말 이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정말 진심으로 추구해서 우리는 8번 교과별 전문과정하고 주제별 심화과정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2로 클래스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A, B, C, D가 프로그램 두 개씩이 묶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로 안내를 해주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에듀테크를 요런 거를 원하는 학교에는 어떻게 넣냐? 그때는 이 A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다가 1번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에 관련된 내용 한 2, 30분 정도 짧게 강의하시고 교원의 교실 혁명 역량 이해에 해당하는 내용 짧게 강의하시고 거의 2시간 정도를 에듀테크 아니면 2시간 반 정도를 그 에듀테크 사용법 요것 중에서 골라서 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요 C 클래스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의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반영하고 학교 교육관점 평가 완료를 1시간 이내로 짧게 끝내시고 나머지 시간에 에듀테크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10개의 프로그램에 필수 5개의 선택 2개의 테크놀로지 교육이 낑겨 들어가는 형태로 구성을 되어 있는데 코디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잘 안내를 하셔서 뭐 굳이 에듀테크가 필요 없다. 그럼 원래 교육 그 내용 그대로 하시면 되고 에듀테크를 굉장히 원한다. 그러면 요 A하고 C 클래스를 이용해서 에듀테크 교육을 투입을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를 이제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하면 되는 내용은 요 정도면은 끝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코디네이터가 학교에 방문해서 학교 담당자인 연구부장과 이제 심층 면접을 하고 면담을 하고 그다음에 언제 교육할지 어떤 내용을 할지 그다음에 누구를 강사로 투입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할당되어 있는 예산 사용 범위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간식 및 식비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한 학교당, 원래 저기 초창기에는 한 학교당 160만 원이었어요. 근데 20명 기준으로 총 5회 정도에 해당하니까 예, 모든 이제 학교의 클래스 그 기준안이 한 클래스당 20명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60명 있는 고등학교의 교사 중에 한 20명만 수업을 그냥 들어도 그 학교는 이제 클리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 인원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거를 뭐 어떻게 저희가 딱히 결정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다 다르고 최소 인원 5명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다 5명만 할 거거든요. 그런 사태는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얼마 안 계시기 때문에 20명 모으기도 힘들어요. 한 클래스에. 그럼 20명을 다 모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뭐 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거는 학교 구성원 중에서 80% 정도가 좀 이 사업에 참여를 부탁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강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셔서 수업을 들으시기를 원하지만 뭐 출장 가시고 수업 있으시고 방과후 학교 있으시고 그런데 뭐 어떻게 다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게 컨설팅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다 빠져버리고 막 세네 명 남고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좀 효율적인 방법이
그 학교 안에 있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멤버들, 교사분들을 한 세, 네 개 그룹을 그룹핑하면은 한 열 몇 명, 열 한 두 명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꼭 학교 교직원 회의 시간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전문적 학습 공동체 활동 시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컨설팅 가셨을 때. 근데 이제 그 국가 예산이 좀 줄었는지 원래 한 학교당 정해져 있는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괄적으로 한 학교당 400만 원씩 예산을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 조정에 의해서 160이었던 거를 이제 138만 6천 원으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 여러분들은 학교에 방문하셨을 때 학생, 학부모, 관리자, 교사 대상 두 번 해서 총 5회, 최소 5회의 교육을 이제 이수시키시면 되거든요. 그 5회의 교육 동안에 저 138만 6천 원을 이용해서 간식을 뭐 n분의 1로 쭉 뿌리든가 아니면은 뭐 학생 교육할 때 뭐 간식 최소로 제공을 해서 한다던가 아니면 아예 안 준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학부모하고 교장 연수 같은 경우는 뭐 그룹핑을 해가지고 지역 단위로 했을 경우에는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겠죠. 왜냐면 그 주간기관 쪽에서 뭐 이렇게 세팅하고 막 그럴 테니까. 그러면은 한 100, 막 2, 30만 원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디네이터 여러분들은 그 학교 담당자 연구부장 선생님에게 이거를 식사비로도 제공해요. 그 연수 시간을 식사 시간하고 약간 걸치게끔 잡아주시기만 하시면은 식사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연차에 따라 때라든가 뭐 1월, 2월 그 학기 준비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간이 많이 남을 때 그 식사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1인당 3만 원씩.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저기 그 팁은 안 드리겠는데 운영 지원 기관을 통해서 전화로 하시면 그 138만 원을 한꺼번에 한 식당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기관하고 협조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지원 기관은 1권역이 아이젠테크 주식회사 아이젠테크인데요. 그 서울, 인천, 경기 북부, 경기 남부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청도, 강원도는 모두 행복 협동조합. 그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제주권은 에듀콘이라는 회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쪽 그 행정 담당 사무국하고 어, 소통을 잘 하시면은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에듀테크인데요. 에듀테크는 학교당 200만 원 정도가 할당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그냥 뭐 챗GPT를 200만 원어치 사주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어, 코디네이터 분들에게만 이제 그 알려드리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AI 코스웨어하고 에듀테크가 지금 그 총판을 통해서 공급 가능한 금액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공급 가능한 금액을 나중에 이제 운영 지원 기관에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학교 교사애들이 이제 원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교사들이 좀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을 에듀테크 연수에 사용을 하고 그럼 사용했던 것들을 그 학교에서 쓸 수 있게끔 아마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들이 그런 제반상을 알고 그 학교가 필요로 하는 테크놀로지를 공급을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노트북을 모든 학교에다가 다 지원 가능하게 예산을 할당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60개 정도만 할당을 해놨고요. 왜냐면은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는 노트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개 학교당 평균 86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n분의 1로 모든 학교에 왜 한 명의 코디분이 86만 원까지 노트북 쓸 수 있구나.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으로 할당을 해놨으니 만약에 내가 코디네이터 컨설팅을 간 학교가 노트북이 없다. 그다음에 테크놀로지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이 노트북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운영 지원 기관에게 다이렉트로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 그냥 학교에 있는 노트북 들고 오셔서 어
사용을 하시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수를 진행하실 때 네트워크가 좀 중요하잖아요. 이때 이제 운영 지원 기관에서 네트워크가 좀 빠방하게 열리게끔 뭐 도시락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동형 네트워크 공급 라우터나 허브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서 인터넷에 잘 연결되고 그러니까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릴 겁니다. 이것도 이제 산술적으로 나누면 한 학교당 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매 이제 연수 때마다 네트워크가 당연히 필요할 테니 요 내용도 운영 지원 기관에게 그 학교는 네트워크가 느립니다. 그다음에 어떤 거는 잘 잡히고 안 잡히고 이런답니다. 심층 면담 하셨을 때 그때 운영 지원 기관에게 요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 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각 학교급별로 두 개씩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냥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교육 자료를 만들고 발표 준비를 하고 뭐 동영상을 만들고 이미지를 붙이고 편집하고 이런 디지털 리터러시 공유하고 저장하고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제 짜져 있고요. 또 하나는 교구를 이용해서 실제 센서 데이터, 물온도 센서 두 개를 이용해서 열평형 실험을 간단하게 하고 거기서 수집되어 있는 엑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생이 과학 시간에 발표 자료를 만든다라는 가상의 미션을 가지고 그 미션을 달성하기 위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를 만들고 이미지 불러오고 엑셀 차트를 발표 형태로 변환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공유하고 이미지를 자르고 붙이고 배경을 날리고 하는 형태의 그 연수가 학생 연수 두 가지 프로그램이 짜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 35개 학교까지만 지원 가능하게 교구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146개가 지금 현재 인하대학교가 현재 지원해야 될 학교의 총 개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35개밖에 할당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다 학생 교육에 요거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있습니다. 각 학교급별로 라고 안내를 했더니 우리는 이게 좋아요 했을 때 우선은 운영지원기관에게 연락을 하셔서 해당 날짜에 그 교구 확보가 가능합니까를 확인하시고 가능하다면 넣으시면 되고 불가능하다 그러면 그냥 에듀테크 소프트웨어만 이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35세트, 35개 학교에 공급되는 22세트가 공급이 될 거거든요. 22명의 학생만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마 재활용되긴 할 겁니다. A 학교에 가서 교육했다가 그걸 수거해서 다른 데 학교가 요구하는 쪽으로 보내는. 그래서 각 번역별로 한 두세 개씩 할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디네이터 출장비, 강사 출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산술적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한 학교당 출장비가 36만 원 정도는 잡혀 있는데 이게 코디, 강사, 보조 강사, 기술, 안전 요원을 토탈 적용되는 출장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잡은 게 시내일 경우, 그러니까 인천에 있는 학교를 갈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부천으로 가는 학교, 인천에 있는 교사가 부천에 있는 학교에 코디네이팅을 가거나 컨설팅을 가거나 강사를 가는 경우에는 이제 지급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이제 뭐 경상도 대구에서 구미를 간다. 뭐 이런 거, 50km, 예, 그 편도 50km, 편도 50km 이상 되는 뭐 그런 데는 이제 원거리만 지급될 거고요. 서울, 인천, 경기권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제 지급이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겠죠. 뭐 인천에서 가평을 간다. 당연히 그런 거는 이제 출장비 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준화는 이제 뭐 50km 미만은 뭐 2만 원, 뭐 50km에서 얼마 사이는 뭐 얼마, 뭐 그다음에 몇 킬로 이상은 그냥 실비. 쓴 비용만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창의재단 규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운영 지원 기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아, 내가 출장비를 받고 컨설팅을 갈 수 있겠네, 없겠네가 결정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교마다 그 강의를 나가실 때 배너가 하나씩 무조건 다 배포가 될 건데요. 학교 그 택배로 갈 겁니다. 그러면 학교 담당자에게 보관을 좀 부탁하시고 방문을 하실 때 주강사 한 명, 보조강사 한 명, 기술 지원 인력 한 명, 그다음 현장 행정 지원 인력 한 명 해서 총 4명이 강의를 갈 때 배치가 됩니다. 그러면 현장 요원에게 야 이거 조립해서 설치해 놔라. 안 돼 있을 경우 운영 지원 기관에서 당연히 교육을 시켜서 보낼 건데 안 돼 있을 경우에는 현장 요원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강사분하고 보조강사분,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주강사, 보조강사 할 가능성이 좀 많죠. 그다음 코디네이팅만 하고 강사, 주강사, 보조강사는 다른 분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코디네이터 분이 이제 컨설팅도 하고 그 중에 몇 개 강좌를 맡아서 이제 강의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기술적인 면을 지원해줄 요원이 한 명 운영지원관에서 보내주는구나. 그다음에 현장 요원 한 명 보내주는구나. 그 두 명을 내가 부려먹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지원 요원은 어, 연수 시작되기 전 1시간 전에 도착해서 그 노트북이라든가 네트워크가 잘 잡히는지 그다음에 에듀테크 서비스가 잘 접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서 막 그날 만약에 그냥 이론 수업이고 특강 수업이다 그러면은 별로 할 일이 없으실 텐데 만약에 에듀테크를 이용한 뭐 그 활용 수업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세팅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다음에 현장 요원 같은 경우는 실제 교육 활동 중에는 별로 할 일이 없는데 현장 요원분은 뭐 출석 체크라든가 QR코드 입력이라든가 출석부라든가 활동 사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현장 요원들이 담당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2명이 운영 지원 기관에서 보내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뭐 혹시 다과가 뒤에 깔려 있으면 현장 요원이 가서 다과를 쭉 세팅해 놓고 그다음에 여기 출석부 사인 좀 해주십시오. 뭐 아니면은 그 네트워크로 출석을 체크하면 여기 출석 시작할 때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끝나면 또 끝나고 나서 체크해 주시고 집에 안녕히 가십시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현장 요원이 하게 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코디네이터 분들이 이제 제일 그 중요한 게 그 연구부장,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3명 한 팀인데 그 3명 한 팀이 학교에 찾아가죠. 맨 처음 한 번은 무조건 방문하셔야 됩니다. 필수입니다. 일정 잡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메인 코디 한 분이 계시고, 보조 코디 2분이 계시는데, 메인 코디가, 각종 이제 코디네이팅 과정 중에 막 생산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걸 혼자서 끙끙대고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보조 코디 2분하고 한테 역할을 잘 분담을 해 주십시오. 근데 어쨌든 메인 코디 분이 대부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메인 코디 분에게 코디네이터 비용을 제일 많이 책정을 해놨습니다. 140만 원. 그다음에 보조 코디네이터 80만 원, 80만 원 2명. 그래서 이제 다 합치면 300만 원이 코디네이터 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한 학교당. 그러면 이제 메인 코디 분들은 보조 코디 2분하고 같이 일정을 잘 잡아서 상대방 이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학교의 담당자, 일반적으로 연구부장이 담당자입니다. 그럼 연락을 하셔가지고 일정 잡으시고 방문을 하신 다음에 뭐 교장 선생님에게 인사를 해도 좋고요. 아니면 컨설팅 하실 때 다른 관리자라든가 교감 선생님이 같이 참여를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굳이 참여 안 하시겠다 그러면은 말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하고 컨설팅을 쭉 이제 진행을 하십시오. 뭐, 몇 시간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만나시고 차 한잔 하시고 1시간 이내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해드릴까요? 그 다음에 언제 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뭐 아까 같이 간식을 어떻게 해드릴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담당하는 연구부장 선생님이 수고가 많으시잖아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실 거고. 어? 이제 네 번째 하면은 그러면 호텔 가재 물놀이 할 수 있는 호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 연구부장 선생님에 대한 그 인센티브가 전혀 없어요. 다른 기관들은. 근데 이제 인하대 하치사업단은 그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릴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 연구부장 선생님이 이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연구부장 그 학교 담당자분에게 저희 하치 사업단이 따로 자문을 요청을 드릴 겁니다. 5건. 그래서 그 자문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그 자문비를 따로 이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운영이라든가 학교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좀 받아 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좀 특이한 부분이 그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컨설팅을 다 끝내시고 이제 강의를 나가실 거잖아요. 그럼 강의를 하시면서 어, 되게 열정적으로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원래 최종 목표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가 최종 목표였는데 그거를 잘 설계해서 낸 분들을 받은 다음에 내용이 너무 좋으면 그거에 대한 그 원고료나 아니면은 그, 그 수업 설계비 쪽으로 연수생에게 이제 드리려고 책정해 놨던 겁니다. 근데 만약에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시고 강의를 하시는데 그냥 최소 차시로 교사 대상 3차시 2번밖에 안 하고 끝났다. 그러면 이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설계는 안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강사 입장에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연수에 도움이 되셨던 수강생, 그 학교 교사 3분을 뽑으셔가지고 운영 지원기관에게 통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전문가 활용 에 대한 그 자문 의견서를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요 하체 사업단에 이런 거는 참 좋습니다. 이런 건 부족합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더 이런 내용을 보강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 세 분에게 10만 원씩을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그거를 강사 역할을 하시는 코디네이터 분이 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규모가 큰 학교들이 있잖아요. 막 60명, 70명 이런, 50명 이런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3명만 주기는 좀 아까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기본 무조건 3명인데 뭐 규모가 큰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는 안 됩니다. 예, 많이는 절대 줄 수가 없으니 이 학교는 5명까지 됩니까? 라고 운영 지원 기관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그 학교는 5명까지 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으시고 2명을 더 늘리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돈에 관련된 예산에 관련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나가셔서 담당자분에게 잘 안내를 해주시면 학교에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예산을 이제 사용해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이 좀 성공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오는 그런 연수를 진행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녹화가 해서 유튜브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연수는 필수로, 요 내용은 필수로 좀 코디네이터 활동하시는 분들은 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대회비입니다. 다른 운영 주관 기관에게 공개가 되거나 어떤 창의재단 쪽에 내용이 들어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코디네이터 단톡방에다가 공개를 안 하고 우리 실제 활동하시는 코디네이터 분들에게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 주변 이제 코디네이터 분들에게 이 내용은 필수다. 그러니까 닐 교수님이 수업하는 거하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들은 좀 운영에 있어서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문이 슬슬 올라오네요. 네, 챗보드에 질문 올라왔네요. 대면이 20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면이 늘어나면 추가할 수 있나요? 아, 140이 맥시멈이고요. 대면을 맨 처음에 한 번, 맨 뒤에 한 번, 대면은 컨설팅비를 20만 원까지 드릴 수가 있어서 대면 두 번 하셔서 40만 원으로 이제 행정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10번은 그 종이 페이퍼로 어, 자문 의견서를 이제 전문가 활용비 내역을 10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행정 처리하실 때. 그런데 코디네이터 분들 중에 보조 코디는 그러면 만약에 대면을 두 번 하면 40이잖아요. 그러면은 전문가 활용 내역서는 4장만 작성하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행정 처리의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세 분이 학교 담당자하고 컨설팅을 하실 때 맨 처음에 스타트 무조건 방문이셨습니까? 방문 한번 하시고,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아우,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하신 다음에, 그다음부터는 줌, 카톡, 전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통을 하셔가지고, 아, 그거 어떻게 해달라고 하셨죠? 예. 네, 뭐, 1시간 정도면 뭐 충분히 하지, 뭐, 두세 시간 하면 뭐, 효과가 뭐 있거나 없거나 뭐, 그러지도 않을 거니까, 1시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찾아가셨는데, 1시간 이상 있기도 힘들어요. 그죠? 학교 가서, 다른 학교, 남의 학교 가서. 그래서, 대면으로 두 번 정도, 맨 끄트머리에 이제 교육 다 끝나고, 그냥 한번 그냥 찾아가셔도 되고, 아니면 그것도 다 온라인으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처음에 한 번, 끄트머리에 한 번, 그다음에 연수 이제 심층 면담하고 강사 투입되고 결과 보고서 이제 낼 거 아닙니까? 그때 대면으로 한번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 해당 컨설팅 학교에 한번 찾아가시고 끝에 한번 찾아가시고 중간은 다 전화 통화 아니면 카톡 아니면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메인 코디는 자주 가고, 보조 코디는 처음만. 그러니까 무조건 3명 한 팀이, 처음에는 3명이 무조건 같이 가셔야 됩니다. 네, 온라인 컨설팅이 서면 컨설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음. 보조 코디 분들이 메인 코디를 좀, 아주 잘,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혼자서 외롭게 막 다 작성하고 페이퍼, 보고서 다 쓰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온라인 컨설팅, 뭐 카톡 컨설팅, 전화 컨설팅이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그 운영 지원 기관에다가 그 강사비라든가 컨설팅비를 지급받기 위한 근거서를 내셔야 되잖아요. 그때가 이제 서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채팅이 힘들어서 그냥 말로 여쭙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교사 1회 그 3자식 두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계속 헷갈리고 있거든요. 네, 교사들이 보통 2시 반부터 4시 반까지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3시간을 보장할 그 3시간을 1회에 다 운영을 해야 되는 걸까요? 1시간 반 1회, 1시간 반씩 2회로 운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보통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시 한 20분에 이제 수업이 끝날 거고, 중학교는 한 3시 20분에 끝날 거고, 고등학교는 한 4시 20분에 끝날 거예요. 그래서 학기 중에 뭐 매주 수요일 날 교직원 회의 시간에 어떻게 일정이 잡혀서 강사 교육을 나가게 됐다. 그럴 경우에 이제 보통 이제 3차 시로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술적 애로사항 지원하고 교실혁명의 역량 이해가 두 개가 묶여서 A라는 클래스로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컨설팅을 해보니까 우리 기술적 애로사항 별 필요 없고 교원의 교실혁명 역량은 뭐 짧게 한 10분, 20분만 얘기해도 이해해요. 근데 뭐 테크놀로지 사용법을 좀 알려주세요. 막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를 중학교 기준으로 3시 20분에 이제 종례가 끝나고 3시 30분부터 연수가 이제 시작되겠죠. 그러면은 창의재단에서 요구하는 게 80%의 시간만 이수하면 이수로 인정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3시간이면 45분 기준으로 135분이잖아요. 그죠? 각 학교급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초등학교는 40분이 기준 시간이고요.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입니다. 아, 그러면 그러면 이게 차시라는 게 1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3차시도 초등 기준이면 120분, 2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3시 20분에 스타트를 끊으면 중학교 기준으로 135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시간 15분인데 3시 20분, 4시 20분, 5시 20분, 그러면 5시 35분에 끝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면 이제 4시 40분 퇴근인데 거의 한 45분 오버된 거니까 볼멘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이해해 달라고 하시고 대신에 5시 35분에 끝나는 건데 80%만 들어도 이수 처리가 가능하니 조금 좀 일찍 끝낼 수는 있겠죠. 그거는 강사가 알아서 잘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석 체크만 3시 20분 출석 시작, 5시 35분 체크아웃. 요것만 체크만 되면은 뭐 아무 문제 안 생기겠죠. 그리고 이해되시죠? 저녁이나 점심을 깨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럼 5시 시간. 35분에 끝났어요. 그럼 저녁을 먹을 수 있는 시간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코디네이터인데 학교를 방문했는데, 우리는 교사들의 연찬회 날짜가 잡혀서 6시간 강의를 해주십시오. 그럼 그때 한 큐에 끝낼 수도 겠죠. 그 다음에 점심 식사 제공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어, 페이퍼상으로 뭐 한 연수 시간을, 어, 4시 반에 시작해서 뭐 2시간 수업하고 1시간 저녁 먹고 나머지 1시간을 또 이렇게 잡아 놓으면 뭐 식사로 충분히 가능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운영 지원 기관이 좀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거는 조금 약간 편법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에 있어서는 운영 지원 기관에게 구체적으로 그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처음에 심층 면접 같은 데 갈 때 네이버 클로버 뭐 더빙 회의 기록 그런 거 사용하고 싶어서 한다면 그런 것도 여기 에듀테크 지원비에서 요청할 수 있나요? 코디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음, 에듀테크 비용이 있을까요? 그 예를 다시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어디서 그때 사례 발표할 때 들었는데 처음에 심층 면접할 때 네이버 클로버 회의 기록 같은 거 녹음을 한다던데. 그러니까 강의 활동 이외에 코디네이터 활동에서 좀 효과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회의를 기록하기 위한 뭐 네이버 더빙이든 클로바든 그 네, 유료인가 보죠? 네,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해줄 수 있냐? 네. 뭐 못 해줄 이유는 없는데 음, 운영 지원 기관에게 그것도 요청을 한번 하시면 운영 지원 기관의 테크놀로지 그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나중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어, 어제 닐슨 교수님께서 구글 독스 프로그램 하면서 최소 차시 연수 프로그램 구성 전략 컨설팅에 보면 전략 2에 학교 리더십 1차시, 학부모 특강 1차시, 학생 리터러시 2차시를 프로그램 2의 교육 영상을 활용 가능하다. 이때 간단한 만족도 조사를 추가하여 프로그램 수료 여부를 확인한다. 이런 멘트가 있었어요. 네, 아, 맞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그게서, 네,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우선 그 운영 지원 기관인 저희 인하대 입장에서는 네, 그 교사 교육 두 번이잖아요. 3차시 두 번. 네. 그거 두 번 다 방문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아, 그다음에 네, 교사는 맞는데 리더십 교육하고 저는 교기서 저기 교사는 방문이 교장 맞고 대상이요. 네, 교장. 교장하고 학부모 교육 얘기예요, 네, 네, 지금. 네, 네, 아, 네. 그겁니다. 거기서 요 영상을 활용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네. 그 프로그램 이해 교육 영상이 어떤 걸 여기 우리 그 뭐야 구글 사이트에 올려둔 그 음. 이승 교수님만 찍어놓은 그 영상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그리고 그 영상을 만약에 그 영상이라면 그 영상을 링크를 줘서 보게 하고 받은 걸 확인하기 위해서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라는 이런 말 같은데요. 그 네. 설문지도 직접 만들면 되는 건지 그 운영차 쪽에서 만들어 주시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만족도 설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나 관리자분이 이 출석 체크를 그 연수를 들어서 그 온라인으로, 이거 연수 들었는데 어떤 내용이었는데 참 좋았어요. 라는 그런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당연히 인하대 하치사업단 운영지원기관에서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저희는 이제 기본으로는 무조건 이제 관리자분이든 이제 학부모님이든 오프라인으로 뭐 어떤 특강 강사를 파견하든 묶음으로 하든 학교에서 강사를 보내서 우리 학교 학부모만 우리 학교 관리자만 교육을 하든 오프라인으로 방문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터 분이 학교를 가서 컨설팅을 하는데 우리는 학부모 모으기 너무 힘들어. 관리자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저기 적극적이지도 않고 힘들어 하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굳이 오프라인으로 개설을 해서 강의를 해야 된다면 그냥 안 할래. 이래 버리면은 어떡합니까? 온라인으로 해줘야죠. 아, 학부모 같은 경우는 뭐 교육과정 설명할 때 오실 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요 물어보는 제일 중요한 지금 리더십 교육일 때 아예 교장 교감 선생님이나 요거를 그냥 음. 차시 어차피 한 차시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그러니까 더 이제 좋지 않을까 그냥 약간 그 맞아요. 생각이 잠깐 학부모 있었습니다. 교육은 이제 멋진 특강 강사 불러가지고 야 학교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하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관리자분 같은 경우는 꿍 해가지고 내가 그걸 왜 들어 다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듣기 싫어하실 거니까 네. 온라인으로 대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가능합니다. 뭐 불가능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되도록이면은 이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정 안 되면 이제 최후의 카드로 딱 꺼내는 거죠.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알겠습니다. 맞춤형 이거 좀 창의적으로 어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뭐야, 방문형, 온라인형, 그다음에 과제형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데 과제형까지 결합을 시켜버리면 저희가 이제 제공한 그 영상 중에 뭐 디지털 혁신 교육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 좀 듣고 설문조사에서 그 개념을 좀 적는 방식으로 해서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창의적으로 우리가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주제, 이게 다 디지털 교육 혁신 관련 내용이고 미래 교육 관련 내용이어서 뭐 그 제가 교장단 연수를 좀 최근에 몇 번 다녀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제가 이 영상으로 찍어놓은 디지털 혁신 교육에 대한 이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시고 또 몇몇 학교에서는 또 따로 불러주세요. 그거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걸 봐서는 뭐 30분짜리 영상인데 개념을 좀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그걸 활용하셔도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는 거고, 또 현장에서 보셨을 때 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해달라든가 이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뭐 짧은 아예 뭐 한 10분짜리 영상으로 좀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맞습니다. 식사 시간의 기준은 뭐 식사 시간이야 뭐 12시에 먹을 수도 있고 1시에 먹을 수도 있고 11시에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딱 정해진 기준은 없고요. 뭐 근데 어쨌든 뭐 저녁 시간이 뭐한
17시에서 19시 사이 정도의 시간이 좀 포함되어 있게 연수 시간을 이제 배치를 하거나, 그다음에 11시에서 1시 사이에 그 점심시간을 중간에 껴가지고 배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퍼상으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운영지원기관하고 학교가 이런 걸 원한다. 식사를 한 번에 왕창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러면은 질문이 있습니다. 저기 네네. 그 연수생 3명한테 10만 원권으로 30만 원 정도 가능하잖아요. 그거를 연수 중에 뭐 연수 선물 쿠폰, 우리 요즘 커피 쿠폰 같은 거 많이 주거든요. 네. 그런 걸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될까요? 연수 잘, 아, 연수 중에 선물 같은 거, 뭐 이게 책이나 쿠폰이나 물품 드립니다. 구입은 이제 안 돼요? 네, 선물 예산은 아예 없습니다. 네. 전문가 활용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구입해 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타벅스 상품권이든 뭐 머그컵이든 뭐 이런 선물 주는 데 있잖아요. 다른 주간 기관들은 뭐 선물 같은 거 막 주더라고요. 이렇게 막 우산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그거 다 규정 밖의 그 행동들입니다. 그거를 증빙해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예산안 항목이 없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저희도 학교에서. 선물은 예산안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먹는 거는 모르겠네요. 식사만 되지, 식사만. 식사, 간식, 뭐 이런 먹을 거? 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외부 전문가 활용비 쪽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 활용비라 하면 기본적으로 뭐 서면으로 뭘 받는다던가 아니면 모여서 뭘 회의를 한다던가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열심히 참여하셨고 그 열심히 참여한 내용을 일종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내가 스토리텔링으로 좀 적어준다. 그죠? 스토리텔링 개념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다 전문가 활용비로서 우리가 뭐 코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특별히 더 열심히 했다. 근데 그것에 대한 증빙, 서류의 개념으로서 뭐가 있어야 저희가 조금 더 이렇게 챙겨드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지원을 한다던가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기존에 있는 것 말고 추가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항상 그것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 이제 네. 또 있습니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기 패들렛에 보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나가야 돼서 컨설팅 프로세스에 보면 4번에 신청 면담 준비사항에서 학, 자기 진단 분석, 자가 진단 분석하고 면담지랑 운영 계획서는 올라와 있는데 네. 사전 면담지 구성해서 업로드 예정 이건 아직 안 올라왔죠. 이게 뭔지가 궁금해요. 지금 제가 패들렛을 보고 있거든요. 네네. 예, 거기 보면 4번에 있는 것 중에서 사전 면담지 구성 업로드 예정. 이게 어떤 문서인지를. 4번에 네. 4번에 4번에, 사전 면담지 구성이요. 네네네. 요 부분을 내일 네. 사무국에다가 제가 그 지시해서 그 네.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우리 코디네이터 단톡방에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서식 자료, 이게 서식지면 필요하면 서식 자료에도 올려주셔야 저 다음 네네. 주에 가면 이게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그래서 요 내용에 여쭤봤습니다. 대한 내용 설명하고 네네. 어, 거기에 이제 추가되어 있는 뭐 어떤 어, 서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같이 네네. 라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저기 우리 코디네이터 선생님들에게 그게 혹시 필요한가요? 그, 그 프로세스마다 맨 처음에 뭐 하시고, 뭔 페이퍼 만드시고, 뭐 하시고, 무슨 페이퍼 작성하시고, 뭐 하시고, 뭘 확보하시고, 이런, 필요하다 그러시죠, 그러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있으면 좋지. 같습니다. 그거 당연하게. 연수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줌으로, 화면 연수는 보여주면서. 없어도 그냥 정리된 게 있으면 있어도 될 것 체크리스트가 같고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그 사무국은 그거는 이제 행정 사무국 그 직원분이 훨씬 더 잘 알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그 정리해 주시면 보면서 가기 전에 미리 챙길 것들과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히 챙겨가면 네. 좀 전문스러워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가 이제 코디네이터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네, 프로세스 네네. 과정 중에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가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훌륭합니다. 이게 만들어지면 이거를 누구한테 보내고 뭘 네네. 어디에서 받고 요런 게 필요하시죠? 네. 당연하지. 그거에 대한 아무도 안 연수를 만들었어? 그러면 리 교수님 저기 내일 당장 내일 밤이라도 아니면은 음. 네, 저 다음 주 수요일 날 나가야 돼요. 아, 이번 주 내에 만들어야 되겠네. 네, 바로 나가야 돼요. 선생님 주말에 네네. 그 우리 만나서 행정 계속 협의해야 됩니다. 행정사무국에서 네, 알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강사를 이제 이렇게 앉혀다가 그거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예, 그거 날짜 잡아서 바로 저기 단톡방에다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줌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맞아요. 네. 듣고 봐야 잘 기억이 됩니다. 예, 직접 보여주면서 정리도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딱 됐네요. 음. 네. 늦은 밤 편하게 잘 주무시고 내일 주말 하루 더 잘 아니에요. 출근하시기 금요일이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공허가 지냈거든요. 근데 이 액수는 나한테 이제